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해운대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한근영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태극기를 들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평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주변이 그렇게 특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국민들 마음에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여간의 태극기를 들고 나온 가시밭길, 그 가시밭길이 저를 단련했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더 말을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정당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다 보니 지금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조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극기를 들었을 때 그때 기억합니다. 주변에서 왜 그때 제 나이가 26, 27쯤 됐을 겁니다. 왜 태극기 드냐고,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곳에서 본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도 지금 우한폐렴 관련된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도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능한 인재였으며 자신의 안위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민노총, 정교조, 그리고 북한, 3대 독재정권 김정은, 이 진정한 적폐 세력들과 자신의 몸 하나 아끼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웠던 진정한 정치인, 진정한 정치가 진정한 국민의 리더였다는 점, 저는 그 점을 알고 나서는 그분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 싸우는 최후의 전사를 국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로잡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반석 위에 올리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마지막 체제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더욱이 탄핵이 잘못되었지만 태극기를 더 열심히 든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석사 연구실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나오는 바람에 지금 휴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연구실 생활을 하던 두 학생은 지금 둘 다 삼성전자 연구직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또 제가 이 길을 걷기 위해 포기한 그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었고 그게 나라서 힘들긴 하지만 그게 나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명감, 정의감이 조금이나마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지금 좌파 정치인들 그리고 포퓰리즘에 젖은 저 미래없는 통합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 뽑아주면 뭐 해주겠다고, 자신들 뽑아주면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세상은 노력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는 것이고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대가를 받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조금 더 이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정치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깔려야 할 것은 국가가, 정치가 앞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민의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치안의 힘을 써야겠죠. 지금 중국 폐렴 사태로 국민들이 아비규환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 제 사무실 바로 앞에 걸어서 2분 거리에 확진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그 확진자들마저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 인사 나오면 출근량이, 부산은 아실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운전하기 힘든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6.25 때 전 국토가 싹 휩쓸리고 도로를 새로 만들었는데 부산만 도로를 새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깔려있던 차가 다니지 않고 가마가 다니던 도로 시스템을 그대로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그리고 인프라가 확장된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길 그리고 출근길에서 이제 차량이 많이 밀집되는 시간대가 되면 5중, 6중 길에서 차들이
도시 전체가 같이 마비가 됩니다. 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출퇴근길 지금 중국 폐렴 관련해서 나가보면 제가 체감하기로는 교통량이 20% 정도로 줄었습니다. 다들 집안 대문을 걸고 자기 아이들도 본인들도 회사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보다도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하진 않았지만 하게 된 사람이라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부산시청 앞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던 문재인 씨에게 말합니다. 그냥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 국민 생명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니까 끝에 세 소절만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혐오를 멈춰달라며 우한폐렴 멍칭도 못쓰게 하더니 대구 코로나라는 언론 보도에는 단 한마디 말도 없던 여당. 중국발 우한폐렴의 근원지인 중국 입국 금지는 안 하면서 대구 경북의 봉쇄는 참 쉽게도 말하던 총리와 장관들.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곧 종식될 거라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책임지기 두려우니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제발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대통령. 그러한 말장난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대규모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루빨리 중국 입국 금지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씨, 재난재해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바로 정부라고 말하던 문재인 씨. 당신이 살려야 할 사람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 생명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선 다음에 외교가 있고 중국이 있고 시진핑이 있고 그리고 북한이 있습니다. 영화 광해에는 4대의 예를 지키기 위해 명예 2만의 백성을 파병하여 사지로 내몰자는 대신들에게 광해군이 이렇게 소리치는 대사가 나옵니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내 헐벗고 빌어먹을지언정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의 목숨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고, 문재인 씨에게 제발 이 대사의 의미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끝마칠 때쯤에는 전혀 저를 모르던, 제 지역구도 아니던 부산 시민들이 박수 쳐주고 나중에 같이 구호까지 해주고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태극기를 더욱 열심히 들었던 것은, 정치에 더욱 관심을 들었던 것은 아마 제 전공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이 이 나라의 허리입니다. 중추입니다. 이 나라에 정말 많은 전자산업이 대한민국을 사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알게 되고 태극기를 들고 나서부터 여러 소식을 듣고 났을 때,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한다는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기틀 산업인 반도체를 세계로, 중국으로 팔아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전공자라면 조금만 정보가 있으면 알 수 있을 만한 핵심 내용들을 환경을 위한다면서, 이거 연구하는 동안, 개발하는 동안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면서 그것들을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공개되면 중국은 수많은 세계 경쟁업체들, 삼성의, SK의 많은 그들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쉽게도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공견하게 일어났고 아마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왜 그렇게 되려고 하는가? 왜 되려고 하는가는 생각해 볼 여지도 없더라고요. 너무 큰 권력이기 때문에, 너무 얻어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들은 욕심이 많아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명예를 위해서 국회의원직 도전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구도가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서 국민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 특정 지역에 유리한 정당을 선택해서 그 정당 핵심 간부들, 당권파들에게 잘 보여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익 타산적인, 집산적인 생각이 정치공학한다는 사람들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권파들에게 그냥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투자한 것들 당선되면 투자금 회수해야 되는 게 사람의 당연한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려주세요. 예, 정치가 부패하고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사실 던지고 싶었습니다. 변화는 누군가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주인의 존엄을 스스로 세우려면 자신을 무시하는, 그리고 가진 권력으로 국민들을 우리 안 뽑으면 힘들걸? 이렇게 협박하는 정치인들을 오히려 국민들이 회초리질하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잘못된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스스로 강력하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제가 될지 안 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으로 된다 안 된다 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선거에 나온 이유는 누군가는 해야 됐고 누군가는 말해야 될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메시지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그 메시지는 앞으로 2번, 3번 많은 사람들이 노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 길이 그들에게 밑거름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용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바로 서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교체, 세대교체 꼭 이뤄내는 21대 선거가 되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